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더민주 서울시당 행사 사회 보시나요? 네. 이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신입당원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닥치고 탄핵 토크라고 하는데 1박 2일 동안 계세요? 아니요. 저는 첫째 날만. 네. 지금 뭐 제가 1박 2일 다 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첫째 날만. 욕은 욕대로 먹고 당행사는 또 당행사대로 다 참석하고. 잡아놓고 야 저녁에 있는구나. 잡아 조치라고. 그래요. 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네, 어쨌든 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네. 좋은 행사 만들어주세요. 네. 이래서 욕먹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 12월 10일 날입니다. 네. 12월 10일, 11일 이틀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12월 10일 날은 뭐 다양한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저가 사회를 보고 이제 정청래 전 의원 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네. 한 분 현직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다음 날 12월 11일은 대선 주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일단 출연이 확정되신 분들은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일정이 또 바쁘시니까. 예, 다 참가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12월 11일 날 행사. 지금 한 220여 분이 지금 신청하셨대요. 네. 한 450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좋네요. 참가비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세네요. 그러네요. 아니 1박 2일 동안 밥도 주고 하겠지. 기념품도 주고. 안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또 왔다 갔다 또 차량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그럼 뭐 또 그렇게 비싼 차도 교통편도 제공하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화성에 있는 라바톨 리조트라고 아마 좋은데 쓰게 이렇게 시설도 좋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네네네. 또 요거랑 또 연계해서 지금 당원 가입 안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가결 열심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도와주시고 당원 가입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도당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정구역이 무슨 민주당 홍보방송가요? 제가 있는 김에 이번 달도 제 1,000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래야 좀 여유 있어요? 예. 그 민주당에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청정구역에 9,000원씩 후원해요. 제가 지역위원장일 때 10만 원씩 냈거든요. 근데 1,000원으로 줄어들어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지역위원장 잘 잘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잘 잘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경제적 부담은 한결.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100배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2부 본격적인 토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기어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을 하면서 정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를 내놨는데 솔직히 뭐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싫지만 뭐 예상했던 대로 만들어졌죠. 뭐 뻔할 뻔짜지요. 뭐 네. 뉴라이트 학자들 모아놓고 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뭐 역사 교과서 쓴다 그러놓고 근현대사는 역사 전문가들 한 명도 안 불러놓고 지들끼리 뭐 한 건데 너무나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자를 계속 공표를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요거도 먹을까봐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바람이 들어간 그쵸. 책이죠. 그냥. 보수 성향 인사들과 국정화 찬성 인사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지필. 그럴 거면 에세이를 쓰든지. 그래서 왜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판국에 말이야. 네. 최순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최순실 교과서다. 나올 판국에 말이야. 뭐 이걸 밀어붙이고 자빠졌어. 더 웃긴 거는요. 이거 국정교과서 집필진 중에 유호열 교수라고 있어요. 고대 북한학과 고대 교수죠? 북한학과 교수. 이 양반이 며칠 전에 2016년 10월 26일이네. 하필 또 10월 26일 날 탕탕절 날에 이런 거 있었네.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님 곁에 책임지는 측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양반이 뭔 교과서 집필진 뻔한 거 아니야. 이건 거의 뭐 형광등 100개 수준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 마태복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만큼 항일운동 사람 있나 그랬는데
내가 100명도 될 수 있다. 100명이면 1000명도 될 수 있어. 항일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미국 가갖고, 백인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그게 항일인데, 그게 항일운동이냐? 그러니까. 일본에 항복한 뭐 그런 의미인가요? 어?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항일운동에서 감옥 간 적도 없고, 고문받은 적도 없어요. 다른 걸로 감옥 간 거거든. 그런데 마치 그걸로 감옥 간 것처럼 맨날 이 고문의 후유증인 것처럼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말이야. 이런 게 다 사기꾼한테 철저하게 당한 거야. 아,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그냥 수족 냉증이 있었던 걸로. 아니, 그건 이제 고문받았는데 다른 걸로 고문받은 거고. 아니,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이 있는 나라 팔아먹었다.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일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왜 뻔할 뻔짜 내용이고, 자기 이승만 비호, 박정희 비화, 이런 교과서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네.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반대 의견이 쭉 쏟아지고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9페이지를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네. 근데 여기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쿠데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혁명 공약이 실렸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무슨 혁명 공약을. 6개 항. 근데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명 공약 6개 항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슬쩍 혁명이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뻔히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1988년 이제 대한민국 수립했다. 이따오로 얘기를 썼고, 결국은 1919년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법통을. 그렇죠. 헌법 정면 무시하는 거고, 뉴라이트 애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뉴라이트 사관이 당연히 반영된 것이고요. 친일파, 친일행위, 구체적 기술 안 하고, 사사망쟁을 축소하고, 또 친재벌, 이병철, 정주영 이런 거까지 넣어가지고, 야,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요. 딴 것도 없이 교과서에다가 현대사만 만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건 완벽한 뭐 역사를 그러니까 재벌 보여주죠. 회장의 업적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요. 또 지금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다 거부. 이 교과서 안 만들었잖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게 강행되면 불복종 운동도 일어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뭐 재율이는 배울 나이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재율이가 배울 나이인데 이따오 교과서 썼다. 나 수업 거부하라 그럴 거야.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지. 수업 가지 마. 나와. 밖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짓거들이 다 설민석만 도와준 일이다. 그래서 뭐 설민석 선생님 좋아하지만 네. 설민석 최태성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조선 왕조실로. 심용환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내 이름도 생각하시면 넣어줘요. 이 작가 형님만 도와주는 거다. 사실 근현대사는 김대긴 보면 돼요. 네, 다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거 밀어붙일 수도 없어. 밀어붙이면 지가 어쩔 건데, 이걸. 가장 힘 없을 때도 공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해서 바로 폐기시키면 됩니다. 바로 폐기시켜야 됩니다, 진짜. 바로 불쏘시개를 만들면 돼. 네. 한 10건 정도는 소장해놔야지. 이런 쓰레기 정권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거의 박물관에. 그리고 나는, 이준식 부총리도, 일국의 부총리란 타이틀을 달았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신있게 물고 나가야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나 봐. 같으면 사표 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그걸 붙잡고 앉았어? 정말 우리 순국소년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독립운동 단체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봉길 광복회에서 의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기 부끄럽다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겠어요? 일제에 부역한 역사를 옳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완전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이준식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4%인데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교과서 추진이 옳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국정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최선인지.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의 그냥 영혼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야당에서 이준식 부총리 해임 건의 안 된다 그러는데, 냈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은 빨리 내조할 수도 있어. 그만두고 싶다. 해임 거래하면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기다렸어. 이렇게. 네. 아마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길게 하면 우리 입만 아파. 네. 네. 철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국민 여론은 더더욱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말이 안 찬성이 되는 높았었거든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찬반 양론 치열하게 벌어지고 더민주에서 홍보 캠페인 하고 하면서 뒤집어졌어. 지금은 훨씬 반대가 심합니다. 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사실 이 정권 시작할 때 이 작가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점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예측했죠. 2013년 1월 고발뉴스 인터뷰. 야,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역사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우리 촉은 거의 약간 돗자리 까셔야 됩니다. 네. 최태민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역사 교과서가 최정점이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도 시국에 잘 맞물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바로 사장될 겁니다. 예. 네, 팟캐스트의 최태민과 함께하는 네. 청정구역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핸드폰 교체가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누리 바꿨잖아. 네, 동생? 바꾸고 제 동생도 바꾸고 제 친구도 가서 바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날 제 친구 아버지도 가서 아, 그래요? 바꾸시고 근데 거기 직원분만 계셨어요. 사장님은 안 계시고 근데 직원분께서 아니 대체 어떤 사이길래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팔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몰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친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챙겨주시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다음에 못 오겠다고 너무 죄송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소개 많이 해주시라고. 박누리 갔을 때? 네. 나 갔을 때 안 그러던데. 박누리를 좋아하나 보네. 네. 너무 미안해서 못 오게 만든 거고 박누리는 형은 그냥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뭐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뭐 한 3개 정도 스피커랑 뭐야 이거 이어폰 말고 이어팟 하여튼 몰라. 헤드폰? 헤드폰도 아니고 비싼 거. 또 한 3개 정도. 블루투스? 블루투스랑 또 있어요. 또 뭐 있는데 하여튼 5,000원에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귀찮아서 됐어요 이랬거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사시면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주세요. 그래갖고 집에 왔어 그게. 택배로 왔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샀냐고. 좋은 건데. 나 5,000원 주고 샀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나 쓰면 안 돼. 아니 있어 그랬어요. 형수가 계속 쳐다본 거 아니라 메이드 인 뭐 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알고 휴대용 충전기도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5,000원에 하여튼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주시고 네.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 이 작가님한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셨는데 귀찮다고 다 안 하셨대요. 우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저도 못 먹는. 그러니까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줘도 귀찮아서 안 하신다고. 저도 다음에 바꿀 때는 네, 어쨌든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정말 여기 가시면 여러분 어딜 가도 우주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가서 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예.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자면 약물 구매는 나와 상관없다 이거였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주치의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약물 구매는 주치의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의무실장이 하겠지, 담당하겠지. 주치의가 무슨 약물 구매는까지 다 알 수가 있을까. 다만 대통령이 시술을 받든 네. 수술을 받든 주치의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담당자니까. 그렇지. 주치의가 옆에 있어야 돼. 왜냐면 누가 지금 뭐 김 원장이 2명 있잖아요. 그 김원 2명이 뭐 다 시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 김 원장이 간첩일 수 있잖아. 뭘 탈 줄 알고. 그러니까 시술하면서 뭐 독약 타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치의가 모른다잖아. 자기는 안 들어갔다잖아. 이게 뭔 주치의야. 그러면 주치의가 절대 알아서면 안 될 거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참, 이 비아그라도 비아그라 참 창피하네요. 이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서창석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구매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창석 원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주치의가 대통령한테 비아그라를 처방했다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순방 때 고산병 때문에 샀다 했잖아. 근데 지금 MB 정부 때 산 게 없다 했잖아요. 네. MB도 참 많이 나갔잖아, 요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은 고산병이 없는 지역이라고. 또 고산병약을 또 따로 샀다며. 네. 근데 비아그라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 하여튼 지금 보면 서창석 원장 기자회견 해갖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창석뿐만이 아니고 김상만, 네. 네. 김영재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해명한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그 김상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리차 광고 JTBC가 처음 제기했을 때 최순실도 모르다 그랬거든. 나중에 근데 보건복지부 조사에 대리처방 밝혀졌어. 그리고 자기가 뭐 시술하러 갔을 때 간호장교하고 주치의가 동석했다 그랬는데 언제?
주치의는 언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또 거짓말 된 거고. 김영재도 세월호 당일날 휴진이라고, 정기 휴진이라고 병원. 그랬는데, 프로포폴 처방한 기록이 있거든, 그날? 이런 거 다 거짓말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김기춘 지금 계속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금방 걸릴걸. 우병우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네. 아니, 뭐, 대통령부터 거짓말하고 자빠졌는데, 대국민 담화만 2번이나 거짓말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엘리트 계층이라고, 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민초들한테 완전 생채기를 내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위험에 빠지니까 다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 안 했다고 하면 했는 거로 네. 알고. 아니, 사람이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다 자기만 살라고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죠. 애토미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구매를 요청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의무실장에게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다들 모른다 못 네, 들어요. 그리고 김상만이 전 차움의원 의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몰랐다. 좀 아는 게 뭡니까? 근데 네, 참 이상하네요. 이 성분 중에 리도카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정지연제. 그 리도카인은 사정지연제로도 쓰고 다른 거로도 쓰죠. 어.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게 비아그라랑 같이 떴기 때문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으로 이런 거를 왜 참 정말 이해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창석이가 뭐 금방 도통할 거짓말 왜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나는 이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금방 오다가 들통나지 않는? 그렇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3명이 있잖아. 근데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1명은 있거든. 3명 중에. 둘은 거짓말해도.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누가 백그라운드에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짓말 그럼 누구야? 난 민정수석이라고 봐. 이전 민정수석. 예. 아. 민정수석실에서 딱 짠 거지. 왜?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정황을? 그렇죠. 이걸 모를 수가 없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덮으려고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 그러네요. 뭐 단체방에서 얘기하나 봐요. 단체 카톡? 카톡방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대법원 썼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리고 윤소아 의원이 차병원 관계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JTBC를 조직적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정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윤소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네. 차병원 관계자가 내가 들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JTBC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백그라운드에는 민정수석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차병원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병원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누가 덮으라서 덮었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과 우병우는 반드시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 대지신문도 필요한 거고 사실은. 분명히 걔들 또 거짓말 할 거거든. 틈만 나면 거짓말. 입만 띄면 거짓말이거든. 이런 사람들도 다 특별법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박근혜를 계속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JTBC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 네. 예전에 박근혜가 40년 전에 혹은 2007년에 했던 거짓말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박근혜는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요즘 그 돌고 있잖아요. 박적박이라고.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고. 자기 말로 다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문 대표가 사실 언론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사설로 깠더라고. 이거 다 언론이 파서 이렇게 된 건데. 문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언론을 탓한다고. 야, 니들 그거 언제 알고 있었냐?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요. JTBC는 그 태블릿 PC 까기 전에 뭐 했는데 그러면? 예? 아니, 팟캐스트에서 2013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다고? 그렇죠. 2012년 대선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배후에 누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저것들 또 음모론 쓰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한 게 최태민 특집이에요. 사람들이 이 작가 결혼하더니 이제 약해질 것 같다 하길래 내가 웃기지 마 하고 강하고 당한 거 최태민 깐 거야. 도끼가 약해졌다. 근데 네. 그때 최태민 특집 할 때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필요했겠죠.
박근혜 정권 한참 날릴 때인데 네. 그런데 한 거야 그거. 그때 JTBC가 SBS가 뭐 했냐고 TV조선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자신들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TV조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고영태하고 김성환 사무총장이 언제부터 제보했는데 이성환. 그거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말이야. JTBC가 먼저 까니까 뒤에 깐 거 아니야? 그쵸. 뭐 지들이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난리야. 박 대통령 힘없어지니까 지금 난리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끄러운 줄 사실상 알아야지. 정윤의 문건이 유출됐을 때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죠. 그때도 충분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도 다 덮었잖아. 네.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감시를. 박관천 경정이 했던 말이 다 맞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서 촉이 있다면 좀 깊게 파보거나 또는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파묻었던 거 아닙니까? 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한 걸 세계일보도 수도 있죠. 마찬가지잖아. 그때도 세무조사 받고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말 못한 거 아니야. 다 잘렸죠, 그 사람들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못했으면서 말이야. 문 대표가 얘기 잘한 거지 그거는. 네, 그렇죠.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될거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던 이 4월 16일에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해당 군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으로 연수를 가 있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민석 의원이 국내 모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정당국에 신병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정 당국이요? 당국에 당국은 사정을 잘하는 모양이구만. 박근혜 대통령이 고강도 사정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이거 사실 그 간호장교 이야기는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하고 뭐 몇 명이서 이 국방부에다가 교육 기록을 요청한 것 같아. 근데 뭐 묵묵부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국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너 지금 채널A 보도 보면 네. 2명이랍니다. 한 명이 아니고. 아 간호장교가 2명이었고 예.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미국에 간 장교는 그 떠난 그 시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막 붉어지기 시작할 때 갔나요? 의심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방부가 갔으면 언제 갔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우연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윗선에서 입 다물라 그러면은 이거를 진실을 증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군대에서 양심 고백하고 어려워요.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그 후의 삶이 그럼요. 우리 저 알겠지만 이지문 중이 그 처음에 92년 대선 때인가요? 90년 때인가요? 그때 저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군인들 1번만 찍으라 그런다고. 불명예 맞아요. 이등병제대 있잖아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군데서 노력이 필요할 것 보고 이 간호장교도 역사 앞에서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보호해줘야 돼요, 양심 고백을 하면. 그리고 그 보호해줘야죠 이거는. 네. 간호장교가 보통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가라도.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뭐 귀국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하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에 해외 연수를 떠났다라는 점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미국 연수는 각 파트마다 간답니다. 뭐 법무 장교도 한 번씩 가고 뭐 가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가기가. 지원자가 폭발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외국 간다면. 특히 미국 간다니까. 또 갔다 오면 또 진급에 유리하고. 근데 지원자가 굉장히 몰리는데 왜 하필 청와대에 있었던 그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박 대통령 시술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갔을까라는 건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뭐 안민석 의원이 파악한 국내에 있는 혹은 지금 뭐 내년 2월에 들어온다는 그 사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안 되겠지만 특검에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복귀를 시켜야죠. 네. 근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 연수 중이라는 국방부 입장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에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으로 남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린 근데 결말인가요? 국회의원은 제보는 많이 받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언론의 취재, 또 검찰의 수사 뭐 이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미국에 가 있다는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간호장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시술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니라 그랬거든. 네. 또 국방부에서도 아니라 그랬거든. 네. 그럼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7시간은 미스테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에 네. 김경진 의원이 그 성형외과 원장 몇 명한테 자문을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 2010년도 사진하고 쭉 비교해 봤을 때 성형수술 한 거 같냐 안 한 거 같냐. 그러니까 여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한 것 같다. 그 내가 봐도 알겠던데. 그래? 네. 코도 또 하나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맞는 거고 코 부분도 뭉퉁했는데 뾰족해졌어요.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얼굴이 세련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술한 게 맞다면은 이건 불법이다. 왜냐면은 그 의료기관에서만 성형수술 시술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했으면은 불법이지. 청와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 네.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와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잖아. 어쨌든 좀 양심적인 간호장교의 증언이 곧 세상에 나오길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부산대 최우원 교수가 과학 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판단하라. 이런 내용의 과제를 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8월 형사소송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건 실형입니다. 네. 집행유예라 그래도 어쨌든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적이 빨간줄이 간 거야. 네. 명예훼손에서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게 잘 없거든요. 호적이 빨간 걸 갔기 때문에 나는 뭐 제대로 판단했다 그러고. 이분이 일베 교수죠? 그렇게 교수. 네. 또 2,500만 원 배상. 명예훼손에 2,500이면 상당히 큽니다. 최대치로 때린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적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가 굉장히 짜. 그러니까 위자료는 아무리 말해도 5천만 원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살다가 이혼했는데 남자가 정말 개차반이었어. 뭐 폭행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안 나오거든. 그런 나라인데 명예훼손에서 2,500이면 상당히 큰 판결이다. 그렇죠. 예. 저는 뭐 재판부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노건호 씨가 또 이 2,500만 원을 부산대에다가 자금 기증했다는 거. 이 부분도 또 박수를 보내고 사이다네요. 네, 그러네요. 또 부산대 학생들이 이 교수의 수업을 다 거부했잖아. 나 수업 거부했어요. 그 전에 네. 그것도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 폐강됐었어요. 폐강.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 살아있네요. 예. 역시 부산대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의원이라는 양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18대 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출마를 한 거야? 선언만 한 거야? 선언. 네. 선언이야 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선언 40달이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역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일당으로 비하를 이 정도면은 입에 약간 맞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실시죠. 이런 놈이 어떻게 철학과 교수가 됐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2012년 전공시험에서는 종북 좌익을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라는 문제를 냈다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정직밖에 안 되니까 또 하는 거거든. 난 이번에 노건호 씨가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보여줘야 따끔한 맛을 보여야 다시는 못해요. 이런 뭐 거. 쓸데없이 용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작년 강력한 데 쳐야 8월에는 이분이 또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려다가 경찰하고 충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활동 많이 하시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형받고 이렇게 이제 얼굴 다 팔리고 다른 학교 못 갈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이런 헛소리를 안 하지. 요분 이제 조만간 지만원 씨와 활동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뭐 창석이가 출마 선언 나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지금은 나이가 안 돼서 안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접었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출마할 때 돈이 한 5억 있어야 돼. 기타금. 예, 기타금이. 왜냐 그게 없으면 아무나 다 하잖아. 100%까지 나올 수 오창석도 하고 막. 그렇죠. 국회의원 1,500만 원이거든요. 이 대통령은 그 정도 돈. 이 5억이 없어도 못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일베에서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일베 걔들 뭐 모은다 그러면요 전혀 안 모여요. 아, 그래. 일베 애들도 밑빠진 독에 돈을 붓지 않습니다. 걔들은 온라인에서 손가락만 사용해. 이게 행동을 전혀 가진 안 게 해. 손가락밖에 없네. 네. 그렇죠. 이런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정말 깨알같이 치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그때만 눈빛이 반짝거려요. 열심히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확정이 됐네요. 확신범이라. 우파요, 좌파요? 저요? 네, 전 좌파입니다. 좌파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니, 이제 일베 뭐- 교수님께서는. 자기 민증에 스크래치 가고, 네. 보적에 2,500만 원을 내는 순간, 아, 자식겠지.
이런 사람들 또 돈 나가면 또 자식거든. 그렇죠. 250도 아니고 2,000원. 이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참 안타깝네요.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를 앞두고 DJ DOC가 계속해서 검색어 드디어 1위에 왔습니다. 상위 랭크돼 있었습니다. 원래 이 촛불 집회 무대에 오르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었죠. 무슨 일인지 우리 이 작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욕먹을 거 지금 넘기는 건가요? 일단 가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면 역대급 삥땅 멘붕 세뇨리땅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빵 이 잔당 몽땅 쓸어 담아 깜빵 잘 가요 미스테이크 밥 세뇨리땅 여기서 이제 여성 혐오 라는 어디가 거. 됐죠, 여성 그래서 혐오라고? 세뇨리땅가 여성을 표현하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세뇨리땅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얼굴이 빵빵은 여성이 미용을 하는 것에 대한 폄하적인 표현이다. 백차 뽑았다는 건 백과 차를 사서 남성에게 기대는 남성 의존적인 성향을 띤 단어다. 그리고 미스라는 단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다. 라고 이제 아주 정말 조목조목. 거의 수능 언어 영역에서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사람 세상 어떻게 살아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새누리땅은 누가 봐도 새누리당을 비하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백차는 경찰차. 경찰이 잡아간다는 얘기잖아. 이거 우리 아버지 아직도 이런 표현 씁니다. 백차. 저는 아니 그거를 여자가 사실 남자 차 좋은 차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자격지심이야 그거는. 오히려 그게 여성 해방운동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분들은 어딜 가든 좀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미스라는 문제도 난 미스라는 자체가 여성 혐오라는 단어도 동의 못하지만 그렇다 치자고. 여성 혐오라고 치자고. 근데 그게 미스테이크의 중의적 표현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네. 디디디오 씨가 미리 밝혔죠. 미스테이크라고. 그런데도 거부하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입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 하회 탈춤놀이에요. 그 이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겠지만, 하회 탈춤놀이는 그날만큼은 그 양반이나 선비를 욕해도 괜찮다는 모두가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롱하고 해악하고. 그런 건데, 거기 이매가 소위 말해서 정신연령이 떨어지고 육체적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선비나 그 양반 가문을 풍자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하회 탈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하회 탈춤입니까? 그런 그게? 거 아니죠. 언청이도 등장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냐고. 아니잖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이걸 여성 비하라고 하네. 어떤 생각에 나 그 도끼가 주체측이에요. 이거 취소시킨.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 노래가 문제가 치자. 근데 DJ 디오스에서 그 노래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노래를 부르겠다 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DJ 디오씨가 나오면은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DJ 디오씨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이게 뭐하는 갑자기 짓이야? DJ DOC가 여혐 종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팀 자체가 쓰레기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광화문이나 그 일대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시위지만은 축제 분위기처럼 하잖아요. 네. DJ DOC가 나왔으면 더 그러니까요. 기쁘고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DJ DOC가 아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연예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네. 실제 존재하는 정권 아닙니까? 그럼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가사 하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여혐종자로 몰아가지고 무대에 못 세우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그래서 페이스북 그 길게 이 산이가 발표한 나쁜 X 있잖아요. 나쁜 나쁜 년. 여기도 병신년아 빨리 끝나 제발. 그와 넌 입을 맞추고 돌아와. 더러운 혀로 핑계를 대. 이런 가사를 쓰렸다고 해서 여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자체가 웃기는 거야. 네. 이거. 그래서 지금 국정원 매갈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노답이네요, 정말. 그래서 뭐 국정원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친박 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친박이다. 프로 불편러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이 노래 제목이 수치인 분명이거든요. 정확히 한 사람을 타겟팅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면적을 넓혀서 여성 혐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맞추는 거 아니야. 세뇨리땅 얼굴 빵빵. 그쵸. 널 데려가 빵빵. 잘 들어가 깜빵. 라임이 뭔지 몰라? 길라임도 있는데.
딜라임을 위한 라임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빵빵은 여성의 미용을 폄하한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불법적 시술을 한 거잖아요. 그래. 정황적 증거가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 묘사죠. 이거 여성이 얼굴이 빵빵 되다는 거? 왜 여성만 이런 거 받는다고 생각해? 그럼 남성 많이 남자도 받아요. 받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니까? 이런 것들이 여행을 불러일으킨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네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여성단체와 주최 측의 대응과 비교를 했을 때, DJ DOC 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DJ DOC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아주 용기 있는 거고. 그럼요. 노래까지 만들고 이랬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네, 그쵸. 무료로 모든 음원을 뿌리겠다. 공개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 이거는, 창작자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럼. 수고가 그리고 책 써서 들어갔겠어요. 공짜로 뿌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 절대 쉽지 않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나 같은 사람. 나는 이거 내 책 다 그냥 뿌렸으면 좋겠어 공짜로. 그래서 얘기하잖아. 그 인터넷 잘 찾아보면요. 네. 내가 예전에 도탈에 썼던 걸 쫙 있어. 나 그거 복사해서 뿌리라 그래. 뭐 어때? 계몽을 위해.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 박수 쳐줘야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욕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여튼 메갈 진짜 문제야 이거. 네, 끄트머리 하나를 잡고 흔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안가 앞에 와가지고 좀 1인 시위도 하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답답하네요. 어쨌든 끌어내릴 권한은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갑질인 겁니다. 지들이 뭔데 DJ 디우스랑 보이콧을 한다는 거야? 네. 보이콧하라 그러지 또 주최 측은 뭐 그걸 가지고 보이콧해 그러지. 160만 중에 누가 그들에게 끌어내릴 권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죠. 이 촛불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아니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 한마음 한뜻인데 이거 가지고 불난데 싸우고 자빠졌으니까 갑자기 엄청 싸웠어요. SNS상에서도. 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좀 진보적이지 안타까운- 않은. 힘내십시오, 이하늘 씨. 네. 또 이런 기회로도 반성을 하면서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씩 서로 반성을 안 마음을 해서 문제예요. 열면 제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말이죠. 네. 그 노래 대회가 있습니다. DJ DOC 노래. 그래서 제가 단과대학교 3등 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뭘요? 그때 했던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는 DJ DOC의 팬으로서 네. 기죽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촛불 집회 때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 이상 한번 못 논란됐으면 나오겠죠. 이제 힘들겠죠. 또 가만히 있겠어 또?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의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네쉬 다이어리와 젠틀맨 꽃배달 광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네쉬 다이어리 이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다이어리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골라서 내가 뭐 이만큼 기록하고 싶다라고 설계를 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가네쉬 다이어리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거 손혜원 의원이 극찬하던데. 정말요? 아, 그래요? 10년 다이어리 너무 좋다고. 저는 5년 받았는데. 우리 같이 10년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내 건 10년이야. 5년인데? 안 열어봤구나. 열어봤어요. 5년 뒤에 시집 가라고. 네. 5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 딱 써. 오늘은 누구 이렇게 쭉 5년 동안. 그럼 금방 2권 쓰겠는데? 그럼 금방이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카톡을 뭐 이런 거? 오늘은 누구와 데이트를 뭐 이렇게 쫙 써. 오늘은 누구와 촛불 집회를. 그럼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쓰잖아요. 네. 11월 28일 쓰잖아. 네. 내년 11월 28일이 작년 11월 28일 바로 밑에 줄에 뭘 쓰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작년 내가 뭐 했는 걸 알아. 2년 전에 뭐 했는 걸 알아.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 오빠 만났고 2년 전에는 저 오빠 만났네. 이게 되잖아. 야, 돌고 돌아 다시 만나네? 원래 그럴 수도 있고. 얘는 11월 낸가 봐.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해라 말이야. 그리고 이름이 가장 많이 겹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그 누리한테 딱 어울리는 네. 5년 다이어리. 참고해 보도록 5년은 하겠습니다. 조금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3년짜리로 3년 정도로. 알겠습니다. 5년은 강추해. 5년 35살 아닙니까 이제? 아니 그때 가면 되지 뭐 그래. 34살입니다. 5년에서 큰 차이네요. 5년에서 34살 가시고. 예. 5년 다이어리. 알겠습니다. 네, 2부의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젠틀맨 꽃 빼다는 얘기 안 해줘? 젠틀맨 겁니다. 죄송해요.
네, 전국 어디서나 꽃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젠틀맨 꽃배달 통해서 마음을 한번 배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젠틀맨이 직접 꽃배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이 젠틀맨도 이것도 여혐 아니야? 왜 젠틀맨만 꽃 배달을 해주는 거야? 젠틀걸? 네. 남녀 차별이야, 씨. 레이디즈. 젠틀레이디? 이름도 바꿔. 왜 젠틀맨 꽃 배달 이름도 왜 바꿔버려. 남자만 배달해야 돼? 그러니까 바꿔 다 바꿔. 네, 박누리의 누리과정 오늘 뭡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누리과정은 제목대로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정말 소대가 고갈됐다는 거죠?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원래 네가 한다 그랬어요? 네, 진짜로? 아니요, 신 PD님이. 그러니까. 누리는 이 누리 과정 이런 어려운 걸 갖고 올 수가 없어. 아니에요, 저도 육아에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네. 육아. 네,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개판이긴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더민주 우상호 대표가 법인세 인상 이 연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언급을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와 누리과정 빅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자, 민주당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이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비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현행은 17%인데 최대 20%, 약 3% 최대로 늘려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1조 원대 일반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세수 확보를 해서 다른 데 쓰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최저한세율이라고 이름을 어렵게 붙였지만 결국은 진짜 법인세 인상 아니겠습니까? 할 때가 됐죠. 그때 이명박 정권 때 종부세라든지 법인세를 너무 많이 인하해서 인하가 됐죠. 세수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작업 정도밖에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왜 이거를 딜을 하자 얘기하냐면 누리 과정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법인세도 급하지만 네. 법인세는 정권 교체한 다음에 행정부에서 내면 되잖아, 법안을.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때가 해도 되잖아. 근데 지금 누리 과정 당장 안 하면 정말 여러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거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그 처리 기한이 있는데 그 처리 기한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게 되면 정부에서 정부 안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두 개 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중재안으로. 양보하는 척 하면서 한 개를 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양보하면서 빼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걸 챙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그 말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 문제는 워낙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권 교체해서 풀면 되고.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이 당장 지금 뭐 다들 뭐 파산 지경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20대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어쩌면 야당의 책임으로 이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건 뭐 야권 무능 이런 것보다 네. 안 된다는데 뭐 여당이.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챙겨야죠. 하나라도 챙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더 급한지를. 근데 또 이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번에 인상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년에 하면 되잖아.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그래. 근데 지금 너무 강경하면 사실 참여정부 초기 때 열린우리당이 제시했었던 4대 개혁 입법과제 강하게 밀어붙이다 결국에 하나도 못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부분들은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인세 올리면서 사실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고소득자가 또 반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오래 두면 오래 두고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딜을 하면 여당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게. 네, 아까 그래서 말한 게. 확실히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준이죠. 빅딜이 설. 근데 어쨌든 누리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지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져와야죠. 그렇죠. 네,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뭐 빅딜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협상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뭐 탄핵 의결을 야당에서는 이제 2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는데 이날이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도 시한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 나라는 예산을 네, 통과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예산안과 탄핵안을 함께 처리했을 때는 변수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새누리당 비박 쪽에서도 네. 9일이 좋겠다. 2일은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야당이 만약에 2일을 원하면 2일을 해줄게. 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거가 뭐 있어 하면 되지. 어차피 처리해야 될 예산안인데. 근데 이제 둘 다 좀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면 또 이게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이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서 자 예산안 통과하고 어차피 예산안 통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 처리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투표하면 빨리 끝나는 거 30일 날 아닐까? 발의하고 네. 어차피 2일 날 투표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그게 얼마나 걸린다 그래. 그것도 뭐 일일이 나가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투표인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이제 만약 여야 협상이 안 되고 지한 공방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핵안까지 연계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한 거 있는데 사실 예산안은 그 전에 아마 여야가 협의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물밑으로 이제 그렇죠. 그걸 주고 이런 받는다 얘기가 얘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나는 합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30일 날 발의를 하고 지금 일단 탄핵 추진 실무단 각 당마다 있습니다. 야당이.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어요. 각자 당마다 안을 내겠죠. 그쵸. 초안을. 그러면은 뭐 원내대표 단이나 여러 사람들이 실무자들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난점 취합하고 빼고 놓고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넣으면은 30일날 발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새누리의 비박에서 여기 협조한다 그랬으니까 처리하면 돼요. 난 어려울 거 없다고 보고 9일까지 가면 국민들이 또 나와야 되잖아. 계속해서 또 촛불 집회. 뭐 변수가 있다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합의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의 움직임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딜레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각 지자체 또 시도 교육감도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맨날 싸우고. 근데 이거 이번에 처리 안 하면 1년 동안 또 머리 아프다니까. 응?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줬다가 뺏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미 시행이 됐고 사실 누리과정이 되게 중요한 복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근데 일단 이게 뭐 각자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협상력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는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이 그렇습니다. 전국을 이런 전국에서 끌려가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더민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떻게 압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통령 예산이라든가 네. 뭐 차은택 예산이라든가 최순실 예산 다 깎았으니까. 새 나갈 곳은 없다. 네. 딱히 이제 잘 주도할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깜깜이 예산 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그게 많이. 왜냐면은 지금 집중을 여기다 못 하잖아요. 네, 당력을.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어쨌든 최대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쪽으로 네. 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촛불이 계속되죠? 계속되죠. 네,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30일에는 무슨 요일인가요? 30일이? 수요일.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시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일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30일 저녁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이 좀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금속노조원 15만 명을 비롯해가지고 네. 뭐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정교조, 공무원노조 한 30만 명이 파업 결의를 했다 그래요. 네. 이거 96년도에 노동법 파동이 일어나고 한번 이렇게 노동법 날치기 하고 나서 네. 민노총을 비롯한 올스톱 됐어. 그때 한국경제 올스톱 되고 다들 이제 거리로 나오고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IMF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한국 경제마저 어두워진다라는 진짜. 거. 그러니까 나는 총파업하기 전에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아쉬운 게 지금 모든 노조에서 참여한다. 대부분의 모든 노조는 아니야. 대부분 노조에 총파업 참여하고 학생들은 휴업. 그렇죠. 대학생들 지금 같은 동맹휴업 경우에는, 전개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불복종 운동이에요. 네. 조금 더 나가면 세금 내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금 거부. 예? 참 심각한 상황으로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뭐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데 네, 일단 서울에서는 오후 3시에, 이날 오후 3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요. 오후 4시에 도심행진을 거쳐서 6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게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규탄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옥과 정경련을 도는 경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대학생들까지 같이 또 나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30일에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또 보수 생각이 언론에서 듭니다. 뭐 좌파 노동자 어쩌고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또 직장인들 저는 많이 참여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수요일 또 문화가 있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이. 빨리 네. 퇴근해요. 직장인들. 네, 5시에. 네. 네. 직장도 안 다녀봤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직장 다니는 여자 만나봐가지고. 네. 그렇군요. 수요일에 좀 데이트 좀 했나요? 네. 수요일이 아니죠.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까지 했겠지. 네. 뭘요? 네? 뭘요? 데이트를. 아, 네. 그것도 데이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데이트죠. 그렇죠. 네, 청정구역 콘서트 예매 사이트가 오픈을 했다가 카드 결제 시스템 적용 문제로 현재 페이지가 닫혀 있습니다. ejmall.com 이 공지사항에 있는 전화로 전화 예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정구역 토크 콘서트 예매 안내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좌우측에 청정구역 배너를 누르시면은 문의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문의 전화번호 010-5377-5058입니다. 010-5377-5058로 문의 전화번호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수 있고요. 이 번호로 청정구역이라고 쓰시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티켓을 다시 오픈하는 대로 구매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금주 말까지 이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100분 정도가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카드 결제사 승인을 네. 받기 위해서 판매를 잠시 중단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해하세요. 네. 이게 직원들 원래 일을 그렇게 그따위로 처리해요. 말도 안 네, 듣고. 늦어도 금주 주말까지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건가요? 항상 그렇다니까. 뭐 한두 번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EJ몰에 가입하신 후에 전화 010-5377-5058로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체 오픈 시에 안내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콘서트 표는 콘서트 당일에 마포구청 대강당 입구에서 공연 1시간 전부터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2월 17일이 공연인데 네. 최대한 이번 주말까지 한다 그러면 일주일 날려먹는 거 아니야 지금. 언제 예매를 받겠다는 거야. 아유, 나는 저희한테 이해할 수 얘기하지 없어요. 마시고 직원분들한테. 안 들어 처음부터 얘기해도 막판 스퍼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얘기해도 안 들어. 벼락치기인가요? 벼락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갈아치워야 돼. 이 정치판도 갈아치우고 물갈이가 안가 필요한가요? 직원도 갈아치우고 그 방법밖에 없다. 사표 수리합니까? 사표를 안 내. 문제는 사표 거부. 사표를 안 내기 때문에. 자를 순 없으니까. 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압박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처럼 듣지를 않기 때문에. 네, 밖에 직원분들 전혀 신경 안 전혀 쓰시죠. 신경 안 써요. 전혀 하던 신경 일 안 하시기 때문에. 니는 지켜라. 사실 우리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네. 말을 딱 떨어지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내가 말을 딱 떨어지면 일주일 뒤에 스타트거든. 이 급한 성격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일부러 느긋하게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감사할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이걸로 팟캐스트 선명야 청정구역 23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안가 직원들 얘기하니까. 네. 짜증이 올라오고.
이게 사실 뭐 리더가 훌륭해도 네.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직원들에게 맞춰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야 되니까. 네. 아, 좀 이상하게 결과가 끝나네요. 원래 리더가 좋으면 직원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느긋한 성격을 앞서 가지시기 나가는 바랍니다. 리더입니다만. 아니,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하세요. 박근혜야. 어르고 달래도 안 돼. 어르고 달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직원들이 하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재 협동조합의 박근혜들과 함께하는. 네. 가정지원제로도 쓰고 다른 거로도 쓰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게 비아그라랑 같이 떴기 때문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으로 이런 거를 왜 정말 이해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창석이가 뭐 금방 도통할 거짓말 왜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나는 이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아, 금방 오다가 들통나지 않는? 그렇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 명이 있잖아. 근데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거든. 세 명 중에. 둘은 거짓말해도.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누가 백그라운드에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짓말 그럼 누구야? 난 민정수석이라고 봐. 이전 민정수석. 예. 어. 민정수석실에서 딱 짠 거지. 왜?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정황을? 그렇죠. 이걸 모를 수가 없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덮으려고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 그러네요. 뭐 단체방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단체 카톡? 카톡방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대법원 썼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리고 윤소아 의원이 차병원 관계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JTBC를 조직적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정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윤소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네. 차병원 관계자가 내가 들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JTBC를 고발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백그라운드에는 민정수석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차병원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병원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누가 덮으라 해서 덮었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과 우병우는 반드시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 대지신문도 필요한 거고 사실은. 분명히 걔들 또 거짓말 할 거거든. 틈만 나면 거짓말. 입만 띄면 거짓말이거든. 이런 사람들도 다 특별법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박근혜를 계속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JTBC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 네. 예전에 박근혜가 40년 전에 혹은 2007년에 했던 거짓말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박근혜는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요즘 그 돌고 있잖아요. 박적박이라고.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고. 자기 말로 다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문 대표가 사실 언론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사설로 깠더라고. 이거 다 언론이 파서 이렇게 된 건데. 문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언론을 탓한다고. 야, 니들 그거 언제 알고 있었냐?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요. JTBC는 그 태블릿 PC 까기 전에 뭐 했는데, 그러면? 예? 아니, 팟캐스트에서 2013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다고? 그렇죠. 2012년 대선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배후에 누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저것들 또 음모론 쓰니 어쩌고. 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한 게 JTBC 특집이에요. 사람들이 이 작가 결혼하더니 이제 약해질 것 같다 하길래 내가 웃기지만 하고 강한 거 최태민 깐 거야. 도끼가 약해졌다. 근데 네. 그때 최태민 특집 할 때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필요했겠죠. 박근혜 정권 한참 날릴 때인데 네. 그런데 한 거야 그거. 그때 JTBC가 SBS가 뭐 했냐고 TV조선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자신들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TV조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고영태하고 김성환 사무총장이 언제부터 제보했는데 이성환. 그거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말이야. JTBC가 먼저 까니까 뒤에 깐 거 아니야? 그쵸.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더민주 서울시당 행사 사회 보시나요? 예. 이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신입당원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닥치고 탄핵 토크라고 하는데 1박 2일 동안 계세요? 아니요. 저는 첫째 날만. 네.
지금 뭐 제가 1박 2일 다 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첫째 날. 욕은 욕대로 먹고 당 행사는 또 당 행사대로 다 1박 2일 참석하고. 잡아놓고, 야, 저녁에 있는구나. 잡아 조치라고. 그래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네, 어쨌든 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네. 좋은 행사 만들어 주세요. 이래주고 욕먹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 12월 10일 날입니다. 네. 12월 10일, 11일 이틀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12월 10일 날은 뭐 다양한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저가 사회를 보고 이제 정청래 전 의원 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네. 한 분 현직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다음 날 12월 11일은 대선 주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 일단 출연이 확정되신 분들은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일정이 또 바쁘시니까. 예, 다 참가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12월 11일 날 행사. 지금 한 220여 분이 지금 신청하셨대요. 네. 한 450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좋네요. 참가비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좀 세네요. 그러네요. 아니 1박 2일 동안 밥도 주고 하겠지. 기념품도 주고. 안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또 왔다 갔다 또 차량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뭐 또 그렇게 아, 비싼 거 차도 교통편도 제공하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화성에 있는 라바톨 리조트라고 아마 좋은데 쓰게 이렇게 시설도 좋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 12월 보내시기 10일부터 11일까지. 네네네. 또 요거랑 또 연계해서 지금 당원 가입 안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가결 열심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도와주시고 당원 가입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도당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정구역이 무슨 민주당 홍보방송 같네요. 제가 있는 김에 이번 달도 제 1,000원 나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00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래야 좀, 여유 있어요? 예. 그 민주당에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청정구역에 9,000원씩 후원해요. 제가 지역위원장일 때 10만원씩 냈거든요. 근데 1,000원으로 줄어들어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지역위원장 잘 잘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잘 잘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경제적 부담은 한결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100배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2부 본격적인 토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기어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을 하면서 정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를 내놨는데 솔직히 뭐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싫지만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만들어졌죠. 뭐 뻔할 뻔짜지요. 뭐 네. 뉴라이트 학자들 모아놓고 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뭐 역사 교과서 쓴다 그러놓고 근현대사는 역사 전문가들 한 명도 안 불러놓고 지들끼리 뭐 한 건데 너무나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자를 계속 공표를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요거도 먹을까봐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의 그렇죠. 바람이 들어간 그쵸. 책이죠. 그냥. 보수 성향 인사들과 국정화 찬성 인사들도 특권 정도는 소장해놔야지. 이런 쓰레기 정권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거의 박물관에 그리고 나는 이준식 부총리도 일국의 부총리란 타이틀을 달았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신 있게 물고 나가야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나 봐요. 같으면 사표 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그걸 붙잡고 앉았어? 에휴. 정말 우리 순국 소녀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독립운동 단체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광복회에서 윤목열 의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기 부끄럽다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겠어요. 일제에 부역한 역사를 옳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완전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네, 이준식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4%인데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교과서 추진이 옳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국정 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최선인지.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의 그냥 영혼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야당에서 이준식 부총리 뭐 해임 건의 안 된다 그러는데 냈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은 빨리 내조할 수도 있어. 그만두고 싶다. 해임 거래하면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기다렸어. 이렇게. 네.
아마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길게 얘기하면 우리 입만 아파. 네. 네. 철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국민 여론은 더더욱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말이 안 찬성이 되는 높았었거든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찬반 양론 치열하게 벌어지고 더민주에서 홍보 캠페인하고 하면서 뒤집어졌어. 그 지금은 훨씬 반대가 심합니다. 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정권 시작할 때 이작가 형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점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예측했죠. 2013년 1월 고발뉴스 인터뷰. 야,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역사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우리 촉은 거의 약간 돗자리 까셔야 됩니다. 네. 최태민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역사 교과서가 최정점이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도 시국에 잘 맞물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바로 사장될 겁니다. 예. 네, 팟캐스트의 최태민과 함께하는 네. 청정구역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핸드폰 교체가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원들이 바꿨잖아. 네, 동생? 바꾸고 제 동생도 바꾸고 제 친구도 가서 바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날 제 친구 아버지도 가서 아, 그래요? 바꾸시고 근데 거기 직원분만 계셨어요. 사장님은 안 계시고 근데 직원분께서 아니 대체 어떤 사이길래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팔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몰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친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챙겨주시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다음에 못 오겠다고 너무 죄송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소개 많이 해주시라고. 박누리 갔을 때? 네. 나갔을 때 안 그러던데. 박누리를 좋아하나 보네. 네. 너무 미안해서 못 오게 만든 거고 박누리는 형은 그냥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못 오게 만드는 거. 아니 저한테 뭐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뭐 한 3개 정도 스피커랑 뭐야 이거 이어폰 말고 이어팟 하여튼 몰라. 헤드폰? 헤드폰도 아니고 비싼 거. 또 한 3개 정도. 블루투스? 블루투스랑 또 있어요. 또 뭐 있는데 하여튼 5,000원에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귀찮아서 됐어요 이랬거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사시면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주세요. 그래갖고 집에 왔어 그게. 택배로 왔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샀냐고. 좋은 건데. 나 5,000원 주고 샀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나 쓰면 안 돼. 니 써 그랬어요. 형수가 계속 쳐다본 거 아니라 메이드 인 뭐 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알고 휴대용 충전기도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5,000원에 하여튼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득 채워졌다고 집필. 그럴 거면 에세이를 쓰든지. 그래서 왜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판국의 말이야. 네. 최순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최순실 교과서다. 나올 판국의 말이야. 뭐 이걸 밀어붙이고 자빠졌어. 더 웃긴 거는요. 이거 국정교과서 집필진 중에 유호열 교수라고 있어요. 고대 북한학과 고대 교수죠? 북한학과 교수. 이 양반이 며칠 전에 2016년 10월 26일이네. 하필 또 10월 26일 날 탕탕절 날에 이런 거 있었네.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님 곁에 책임지는 측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양반이 뭔 교과서 집필진 뻔한 거 아니야. 이건 거의 뭐 형광등 100개 수준의.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만큼 항일 운동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내가 100명도 될 수 있다. 100명이면 1000명도 될 수 있어. 항일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아니 미국 가갖고 백인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그게 항일 운동이냐? 그러니까. 일본의 항복한 뭐 그런 의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항일 운동에서 감옥 간 적도 없고 고문 받은 적도 없어요. 다른 걸로 감옥 간 거거든. 그런데 마치 그걸로 감옥 간 것처럼 맨날 이 고문의 후유증인 것처럼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말이야. 이런 다 사기꾼한테 철저하게 당한 거야.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그냥 수족 냉증이 있었던 걸로. 그건 이제 고문 받았는데 다른 걸로 고문 받은 거고.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다.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일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뻔할 뻔짜 내용이고 자기 이승만 비호, 박정희 비화 이런 교과서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네.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반대 의견이 쭉 쏟아지고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9페이지를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근데 여기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쿠데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혁명 공약이 실렸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무슨 혁명 공약을 6개 항. 근데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명 공약 6개 항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슬쩍
혁명이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뻔히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1948년 이제 대한민국 수립했다 이따오로 얘기를 썼고 결국은 1919년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법통을. 그렇죠. 헌법 정면 무시하는 거고 뉴라이트 애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뉴라이트 사관이 당연히 반영된 것이고요. 친일파 친일행위 구체적 기술 안 하고 사사망쟁을 축소하고 또 친재벌 이병철 정종 이런 거까지 넣어가지고 야 이런 뭐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요. 딴 것도 없이 현대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현대사만 만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건 완벽한 역사를 그러니까 재벌 보여줘. 회장의 업적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요. 또 지금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다 거부. 이 교과서 안 만들었잖아. 안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게 강행되면 불복종 운동도 일어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직 뭐 재율이는 배울 나이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재율이가 배울 나이인데 이따고 교과서 썼다. 나 수업 거봐라 그럴 거야.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지. 수업 가지마 나와 밖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짓거들이 다 설민석만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설민석 선생님 좋아하지만 네. 설민석 최태성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조선 왕조실로. 심용환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내 이름도 생각하시면 넣어줘요. 이 작가 형님만 도와주는 거다. 사실 근현대사는 김대긴 보면 돼요. 네, 다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거 밀어붙일 수도 없어. 밀어붙이면 지가 어쩔 건데 이걸. 가장 힘 없을 때도 공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해서 바로 폐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시켜야 됩니다, 진짜. 바로 불쏘시개를 만들면 돼. 네. 한 한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주시고 네.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 이 작가님한테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셨는데 귀찮다고 다 안 하셨대요. 우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그래서 못 먹는. 그러니까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줘도 귀찮아서 안 하신다고. 저도 다음에 바꿀 때는 네, 어쨌든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정말 여기 가시면 여러분 어딜 가도 우주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가서 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예.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자면 약물 구매는 나와 상관없다 이거였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주치의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물 구매는 주치의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의무실장이 하겠지, 담당하겠지. 주치의가 무슨 약물 구했는까지 다 알 수가 있을까. 다만 대통령이 시술을 받든 네. 수술을 받든 주치의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담당자니까. 그렇지. 주치의가 옆에 있어야 돼. 왜냐면 누가 지금 김 원장이 2명 있잖아요. 그 김원 2명이 다 시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 김 원장이 간첩일 수 있잖아. 뭘 탈 줄 알고. 그러니까 시술하면서 독약 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치의가 모른다잖아. 자기는 안 들어갔다잖아. 이게 뭔 주치의야. 그러면 주치의가 절대 알아서면 안 될 거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참, 이 비아그라도 비아그라 참 창피하네요. 이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서창석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구매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창석 원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주치의가 대통령한테 비아그라를 처방했다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순방 때 고산병 때문에 샀다 했잖아. 근데 지금 MB 정부 때 산 게 없다 했잖아요. 네. MB도 참 많이 나갔잖아, 요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은 고산병이 없는 지역이라고. 또 고산병 약을 또 따로 샀다며. 네. 근데 비아그라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 하여튼 지금 보면 서창석 원장 기자회견 해갖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창석뿐만이 아니고 김상만, 네. 네. 김영재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해명한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그 김상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리처방 의혹 JTBC가 처음 제기했을 때 최순실 모르다 그랬거든. 나중에 근데 보건복지부 조사에 대리처방 밝혀졌어. 그리고 자기가 시술하러 갔을 때 간호장교하고 주치의가 동석했다 그랬는데 언제? 주치의는 언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또 거짓말 된 거고. 김영재도 세월호 당일날 휴진이라고 정기 휴진이라고 병원 그랬는데 프로포폴 처방한 기록이 있거든 그날. 이런 거 다 거짓말하고 있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김기춘 지금 계속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금방 걸릴걸. 우병우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네. 아니 대통령부터 거짓말하고 자빠졌는데 대국민 당하면 2번이나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엘리트 계층이라고 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민초들한테 완전 생채기를 내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위험에 빠지고 다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 안 했다고 하면 하는 걸로 네. 알고. 아니 사람이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다 자기만 살라고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죠. 애토미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구매를 요청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의무실장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다들 모른다 뭐. 네, 그리고 김상만이 전 차움의원 의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몰랐다. 좀 아는 게 뭡니까? 근데 네, 참 이상하네요. 이 성분 중에 리도카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정지연제. 그 리도카이는 금방 오다가 들통나지 않는? 그렇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세 명이 있겠잖아. 근데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거든. 세 명 중에. 둘은 거짓말해도.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누가 백그라운드에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짓말 그럼 누구야? 난 민정수석이라고 봐. 이전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실에서 딱 짠 거지. 왜?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정황을? 그렇죠. 이걸 모를 수가 없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덮으려고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 그러네요. 뭐 단체방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단체 카톡? 카톡방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아 대법원 썼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리고 윤소아 의원이 차병원 관계자의 음성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JTBC를 조직적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정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윤소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네. 차병원 관계자가 내가 들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JTBC를 고발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백그라운드에는 민정수석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차병원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병원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누가 덮으라서 덮었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과 우병우는 반드시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 대지신문도 필요한 거고 사실은. 분명히 걔들 또 거짓말 할 거거든. 틈만 나면 거짓말. 입만 띄면 거짓말이거든. 이런 사람들도 다 특별법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박근혜를 계속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JTBC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 네. 예전에 박근혜가 40년 전에 혹은 2007년에 했던 거짓말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박근혜는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요즘 그 돌고 있잖아요. 박적박이라고.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고. 자기 말로 다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문 대표가 사실 언론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사설로 깠더라고. 이거 다 언론이 파서 이렇게 된 건데. 문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언론을 탓한다고. 야, 니들 그거 언제 알고 있었냐?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요. JTBC는 그 태블릿 PC 까기 전에 뭐 했는데 그러면? 예? 아니, 팟캐스트에서 2013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다고? 그렇죠. 2012년 대선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배후에 누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저것들 또 음모론 쓰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한 게 최태민 특집이에요. 사람들이 이 작가 결혼하더니 이제 약해질 것 같다 하길래 내가 웃기지만 하고 당한 거 최태민 깐 거야. 도끼가 약해졌다. 근데 네. 그때 최태민 특집 할 때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필요했겠죠. 박근혜 정권 한참 날릴 때인데 네. 그런데 한 거야 그거. 그때 JTBC가 SBS가 뭐 했냐고 TV조선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자신들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TV조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고영태하고 김성환 사무총장이 언제부터 제보했는데 이성환. 그거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말이야. JTBC가 먼저 까니까 뒤에 깐 거 아니야? 그쵸. 지들이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난리야. 박 대통령 힘 없어지니까 지금 난리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끄러운 줄 사실상 알아야지. 정윤의 문건이 유출됐을 때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죠. 그때도 충분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도 다 덮었잖아. 네.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감시를. 박관천 경정이 했던 말이 다 맞잖아요. 그럼 그 정도에서 촉이 있다면 좀 깊게 파보거나 또는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파묻었던 거 아닙니까? 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한 거일 세계일보도 수도 있죠. 마찬가지잖아. 그때도 세무조사 받고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말 못한 거 아니야. 다 잘렸죠, 그 사람들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문 대표가 얘기 잘한 거지 그거는. 네, 그렇죠.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될거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던 이 4월 16일에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해당 군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으로 연수를 가 있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민석 의원이 국내 못 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정당국에 신병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정 당국이요? 당국에 당국은 사정을 잘하는 모양이구만. 박근혜 대통령이 고강도 사정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이거 사실 그 간호장교 이야기는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하고 뭐 몇 명이서 이 국방부에다가 교육 기록을 요청한 것 같아. 근데 뭐 묵묵부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국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너 지금 채널A 보도 보면 네. 2명이랍니다. 한 명이 아니고. 아 간호장교가 2명이고 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미국에 간 장교는 그 떠난 그 시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막 불거지기 시작할 때 같나요? 의심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방부가 갔으면 언제 갔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우연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윗선에서 입 다물라 그러면은 이거를 진실을 증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군대에서 양심 고백하고 어려워요.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그 후의 삶이 그럼요. 우리 저 알겠지만 이지문 중이 그 처음에 92년 대선 때인가요? 90년 때인가요? 그때 저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군인들 1번만 찍으라 그런다고. 분명히 맞아요. 이등병 제대 있잖아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군데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간호장교도 역사 앞에서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보호해줘야 돼요, 양심 고백을 하면. 그리고 그걸 보호해줘야죠 이거는. 네. 간호장교가 보통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가라도. 근데 내년 1월에 뭐 귀국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하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에 해외 연수를 떠났다라는 점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미국 연수는 각 파트마다 간답니다. 뭐 법무장교도 한 번씩 가고 뭐 가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가기가. 지원자가 폭발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외국 간다면. 특히 미국 간다니까 또 갔다 오면 또 진급에 유리하고 근데 지원자가 굉장히 몰리는데 왜 하필 청와대에 있었던 그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박 대통령 시수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갔을까라는 건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뭐 안민석 의원이 파악한 국내에 있는 혹은 지금 뭐 내년 1월에 2월에 들어온다는 그 사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안 되겠지만 특검에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복귀를 시켜야죠. 네.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 연수 중이라는 국방부 입장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에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으로 남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린 근데 결말인가요? 국회의원은 제보는 많이 받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언론의 취재, 또 검찰의 수사 뭐 이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미국에 가 있다는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간호장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시술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니라 그랬거든. 네. 또 국방부에서도 아니라 그랬거든. 네. 그럼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7시간은 미스테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에 네. 김경진 의원이 그 성형외과 원장 몇 명한테 자문을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 2010년도 사진하고 쭉 비교해 봤을 때 성형수술 한 거 같냐 안 한 거 같냐. 그러니까 여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한 것 같다. 그 내가 봐도 알겠던데. 그래? 네. 코도 또 하나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굉장히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건 맞는 거고 코 부분도 뭉퉁했는데 뾰족해졌어요.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얼굴이 세련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술한 게 맞다면은 이건 불법이다. 왜냐면은 그 의료기관에서만 성형수술 시술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했으면은 불법이지. 청와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 네.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와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잖아. 어쨌든
좀 양심적인 간호장교의 증언이 곧 세상에 나오길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부산대 최우원 교수가 과학 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판단하라. 이런 내용의 과제를 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8월 형사소송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2,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건 실형입니다. 네. 집행유예라 그래도 어쨌든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적이 빨간 줄이 간 거야. 네. 명예훼손에서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게 잘 없거든요. 호적이 빨간 걸 갔기 때문에 나는 뭐 제대로 판단했다 그러고. 이분이 일베 교수죠? 일베 교수. 네. 또 2,500만 원 배상. 명예훼손에 2,500이면 상당히 큽니다. 최대치로 때린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적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가 굉장히 짜. 그러니까 위자료는 아무리 말해도 5천만 원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살다가 이혼했는데 남자가 정말 개차반이었어. 뭐 폭행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안 나오거든. 그런 나라인데 명예훼손에서 2,500이면 상당히 큰 판결이다. 그렇죠. 예. 저는 뭐 재판부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노건호 씨가 또 이 2,500만 원을 부산대에다가 장학금을 기증했다는 거. 이 부분도 또 박수를 보내고 사이다네요. 네, 그러네요. 또 부산대 학생들이 이 교수의 수업을 다 거부했잖아. 나 수업 거부했어요. 그 전에 네. 그것도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 폐강됐었어요. 폐강.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 살아있네요. 예. 역시 부산대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최우원이라는 양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18대 네. 대통령 선거 출마 선거. 출마를 한 거야? 선언만 한 거야? 선언. 네. 선언이야 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선언 40 달이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역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다음에 못 오겠다고 너무 죄송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소개 많이 해주시라고. 박누리 갔을 때? 네. 나갔을 때 안 그러던데요. 박누리를 좋아하나 보네. 네. 너무 미안해서 못 오게 만든 거고 박누리는 형은 그냥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냥 못 오게 만드는 거. 아니 저한테 뭐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뭐 한 3개 정도 스피커랑 뭐야 이거 이어폰 말고 이어팟 하여튼 몰라. 헤드폰도 아니고 비싼 거. 또 한 3개 정도. 블루투스. 블루투스랑 또 있어요. 뭐 있는데 하여튼 5,000원에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귀찮아서 됐어요 이랬거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사시면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주세요. 그래갖고 집에 왔어 그게. 택배로 왔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샀냐고. 좋은 건데. 나 5,000원 주고 샀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나 쓰면 안 돼. 아니 있어 그랬어요. 형수가 계속 쳐다본 거 아니야? 메이드 인 뭐 차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알고. 휴대용 충전기도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5,000원에 하여튼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주시고. 네.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 이 작가님한테 뭘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셨는데 귀찮다고 다 안 하셨대요. 우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저도 못 먹는. 그러니까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줘도 귀찮아서 안 하신다고. 저도 다음에 바꿀 때는 네, 어쨌든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정말 여기 가시면 여러분 어딜 가도 우주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가서 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예.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자면 약물 구매는 나와 상관없다. 이거였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주치의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약물 구매는 주치의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의무실장이 하겠지, 담당하겠지. 주치의가 무슨 약물 구했는까지 다 알 수가 있을까. 다만 대통령이 시술을 받든 네. 수술을 받든 주치의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니까. 그렇지. 주치의가 옆에 있어야 돼. 왜냐면 누가 지금 뭐 김 원장이 2명 있잖아요. 그 김원 2명이 뭐 다 시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 김 원장이 간첩일 수 있잖아. 뭘 탈 줄 알고. 그러니까 시술하면서 뭐 독약 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치의가 모른다잖아. 자기는 안 들어갔다잖아. 이게 뭔 주치의야. 그러면 주치의가 절대 알아서면 안 될 거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참, 이 비아그라도. 비아그라 참 창피하네요. 이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뭐 서창석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구매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창석 원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주치의가 대통령한테 비아그라를 처방했다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순방 때 고산병 때문에 샀다 했잖아. 근데 지금 MB 정부 때 산 게 없다 했잖아요. 네. MB도 참 많이 나갔잖아, 요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은 고산병이 없는 지역이라고. 아, 또 고산병약을 또 따로 샀다며. 네. 근데 비아그라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거 하여튼 지금 보면 서창석 원장 기자회견 해갖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창석뿐만이 아니고 김상만, 네. 네. 김영재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해명한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그 김상만 같은 경우엔 처음에 대리차 광고 JTBC가 처음 제기했을 때 최순실도 모르다 그랬거든. 나중에 근데 보건복지부 조사에 대리처방 밝혀졌어. 그리고 자기가 뭐 시술하러 갔을 때 간호장교하고 주치의가 동석했다 그랬는데 언제? 주치의는 언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또 거짓말 된 거고. 김영재도 세월호 당일날 휴진일이라고 정기 휴진일이라고 병원 그랬는데 프로포폴 처방한 기록이 있거든 그날. 이런 거 다 거짓말하고 있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김기춘 지금 계속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금방 걸릴걸. 우병우 거짓말 들통나고 있죠. 네. 아니 뭐 대통령부터 거짓말하고 자빠졌는데 대국민 담화하면서 2번이나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엘리트 계층이라고 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민초들한테 완전 생채기를 내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다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말한 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 안 했다고 하면 한 거로 네. 알고. 아니 사람이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다 자기만 살라고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죠. 애토미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구매를 요청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의무실장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다들 모른다 네, 못하는 그리고 김상만이 전 차움의원 의사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몰랐다. 좀 아는 게 뭡니까? 근데 네, 참 이상하네요. 이 성분 중에 리도카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정지연제. 그 리도카인은 사정지연제로도 쓰고 다른 거로도 쓰죠. 어.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게 비아그라랑 같이 떴기 때문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으로 이런 거를 왜 정말 이해하기가 참 난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창석이가 뭐 금방 도통할 거짓말 왜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나는 이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더민주 서울시당 행사 사회 보시나요? 예. 이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신입당원과 함께하는 1박 2일의 닥치고 탄핵 토크라고 하는데 1박 2일 동안 계세요? 아니요. 저는 첫째 날만. 네. 지금 뭐 제가 1박 2일 다 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첫째 날만. 욕은 욕대로 먹고 당행사는 또 당행사대로 다 1박 2일 참석하고. 잡아놓고, 야, 저녁에 있는구나. 잡아 조치라고. 그래요. 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네, 어쨌든 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네. 좋은 행사 만들어주세요. 이래서 욕먹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 12월 10일 날입니다. 네. 12월 10일, 11일 이틀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10일 날은 뭐 다양한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저가 사회를 보고 이제 정청래 전 의원 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네. 한 분 현직 의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서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다음 날 12월 11일은 대선 주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이 확정되신 분들은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일정이 또 바쁘시니까. 예, 다 참가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12월 11일 날 행사. 지금 한 220여 분이 지금 신청하셨대요. 네. 한 450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좋네요. 참가비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좀 세네요. 그러네요. 아니 1박 2일 동안 밥도 주고 하겠지. 기념품도 주고. 안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또 왔다 갔다 또 차량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뭐 또 그렇게 아, 생각하면 차도 교통편도 제공하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화성에 있는 라바톨 리조트라고 아마 좋은 데 쓰게 이렇게 시설도 좋겠죠. 그러니까 5만 원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 12월 보내시기 10일부터 11일까지. 네네네. 네, 요거랑 또 연계해서 지금 당원 가입 안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가결 열심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도와주시고 당원 가입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도당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정구역이 무슨 민주당 홍보방송 같네. 제가 있는 김에 이번 달도 이제 1,000원 나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00원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래야 좀, 여유 있어요? 예. 그 민주당에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청정구역에 9,000원씩 구원해요. 제가 지역위원장일 때 10만원씩 냈거든요. 근데 1,000원으로 줄어들어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지역위원장 잘 잘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잘 잘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경제적 부담은 한결.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100배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2부 본격적인 토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기어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을 하면서 정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를 내놨는데 솔직히 뭐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싫지만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만들어졌죠. 뭐 뻔할 뻔짜지요. 뭐 네. 뉴라이트 학자들 모아놓고 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뭐 역사 교과서 쓴다 그러놓고 근현대사는 역사 전문가들 한 명도 안 불러놓고 지들끼리 뭐 한 건데 너무나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자를 계속 공표를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요거도 먹을까봐.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의 그쵸. 바람이 들어간 그쵸. 책이죠. 그냥. 보수 성향 인사들과 국정화 찬성 인사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지필. 그럴 거면 에세이를 쓰든지. 그래서 왜 뭐,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판국에 말이야. 네. 최순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최순실 교과서다. 나올 판국에 말이야. 뭐 이걸 밀어붙이고 자빠졌어. 더 웃긴 거는요. 이거 국정교과서 집필진 중에 유호열 교수라고 있어요. 고대 북한학과 고대 교수죠? 북한학과 교수. 이 양반이 며칠 전에 2016년 10월 26일이네. 하필 또 10월 26일 날 탕탕절날에 이런 거 있었네.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님 곁에 책임지는 측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양반이 뭔 교과서 집필진 뻔한 거 아니야. 아, 이거 거의 뭐 형광등 100개 수준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만큼 항일 운동 사람 있나 그랬는데 내가 100명도 될 수 있다. 100명이면 1000명도 될 수 있어. 항일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아니 미국 가갖고 백인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그게 항일인데 그게 항일 운동이냐? 그러니까. 뭐 일본에 항복한 뭐 그런 의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항일 운동에서 감옥 간 적도 없고 고문 받은 적도 없어요. 다른 걸로 감옥 간 거거든. 그런데 마치 그걸로 감옥 간 것처럼 맨날 이 고문의 후유증인 것처럼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말이야. 이런 다 사기꾼한테 철저하게 당한 거야.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그냥 수족 냉증이 있었던 걸로. 아니 그건 이제 고문 받았는데 다른 걸로 고문 받은 거고. 아니 오죽하면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이 있는 나라 팔아먹었다.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일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뻔할 뻔짜 내용이고 자기 이승만 비호, 박정희 비화 이런 교과서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네.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반대 의견이 쭉 쏟아지고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9페이지를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네. 근데 여기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쿠데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혁명 공약이 실렸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무슨 혁명 공약을. 6개 항. 근데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명공약 6개 항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슬쩍 혁명이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뻔히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1948년 이제 대한민국 수립했다 이따오로 얘기를 썼고 결국은 1919년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법통을. 그렇죠. 헌법 정면 무시하는 거고 뉴라이트 애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뉴라이트 사관이 당연히 반영된 것이고요. 친일행위 구체적 기술 안 하고 사사망쟁을 축소하고 또 친재벌 이병철 정주영 이런 거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요. 딴 것도 없이 그러니까 교과서에다가 현대사만 만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건 완벽한 역사를 그러니까 재벌 보여줘. 회장의 업적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요. 또 지금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다 거부. 이 교과서 안 만들었잖아. 안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이게 강행되면 불복종 운동도 일어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뭐 재율이는 배울 나이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재율이가 배울 나이인데 이따고 교과서 썼다. 나 수업 거봐라 그럴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지. 수업 가지마 나와 밖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직거들이 다 설민석만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뭐 설민석 선생님 좋아하지만 네. 설민석 최태성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조선 왕조실로. 심용환 선생님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넣어줘요. 이 작가 형님만 도와주는 거다. 사실 근현대사는 김대긴 보면 돼요. 네, 다 해결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뭐 그 국정농단 사태가 워낙 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거 밀어붙일 수도 없어. 밀어붙이면 지가 어쩔 건데 이걸. 가장 힘 없을 때도 공개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정권 교체해서 바로 폐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시켜야 됩니다, 진짜. 바로 불쏘시개를 만들면 돼. 네. 한 10건 정도는 소장해놔야죠. 이런 쓰레기 정권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거의 박물관에. 그리고 나는 이준식 부총리도 일국의 부총리란 타이틀을 달았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신 있게 물고 나가야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나 봐요. 같으면 사표 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그걸 붙잡고 앉았어? 에휴. 정말 우리 순국소년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독립운동 단체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광복회에서 윤봉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기 부끄럽다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겠어요. 일제에 부역한 역사를 옳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완전 폐기했는데 이거는. 네, 이준식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4%인데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교과서 추진이 옳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국정교과서가 교육을 위한 최선인지.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의 그냥 영혼 없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야당에서 이준식 부총리 뭐 해임 건의 안 된다 그러는데 냈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은 빨리 내조할 수도 있어. 그만두고 싶다. 해임 거래하면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기다렸어. 이렇게. 네. 아마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길게 하면 우리 입만 아파. 네. 네. 철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국민 여론은 더더욱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 안 찬성이 되는 높았었거든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찬반 양론 치열하게 벌어지고 더민주에서 홍보 캠페인 하고 하면서 뒤집어졌어. 그 지금은 훨씬 반대가 심합니다. 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판단합니다. 사실 이 정권 시작할 때 이 작가 형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역사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점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예측했죠. 2013년 1월 고발뉴스 인터뷰. 야,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역사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우리 촉은 거의 약간 돗자리 까셔야 됩니다. 네. 최태민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역사 교과서가 최정점이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저도 시국에 잘 맞물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바로 사장될 겁니다. 예. 네, 팟캐스트의 최태민과 함께하는 예. 청정구역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핸드폰 교체가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원들이 바꿨잖아. 네, 동생? 바꾸고 제 동생도 바꾸고 제 친구도 가서 바꿨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날 제 친구 아버지도 가서 아, 그래요? 바꾸시고 근데 거기 직원분만 계셨어요. 사장님은 안 계시고 근데 직원분께서 아니 대체 어떤 사이길래 사장님이 이걸 이렇게 팔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몰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친한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챙겨주시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